자, 여러분. 오늘은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어느 한옥집에 정임이란 어머니와 딸 채원이 살고 있었어요.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정임은 평생 한복을 지으며 살아왔어요. 손끝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져 만든 옷엔 따뜻함과 품격이 담겨 있었죠. 오늘은 채원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정임은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딸을 다독였어요. 채원이 걱정스레 물었죠. 엄마, 오늘 잘할 수 있을까요? 실수하면 어쩌죠? 정임은 부드럽게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채원이 이렇게 착한데 누가 싫다 하겠니? 잘 될 거야 아무렴. 채원은 엄마의 한복을 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이 한복 정말 예뻐요. 엄마 손으로 만든 거죠. 정임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채원은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죠. 2시간 뒤 정임은 상견례 장소인 서울 도심의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지하주차장은 번쩍이는 외제차들로 가득했어요. 정임은 오래된 국산차를 조심스레 주차하고 한복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나뿐인 딸의 중요한 날, 어깨가 무겁지만 꿋꿋이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때 귀를 찢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검은 벤츠가 옆자리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바로 영신이었어요. 영신은 정임의 차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툴툴거렸어요. 세상에, 이게 웬 고물차야? 이런 차가 호텔 주차장에 떡하니 있네. 정임은 당황했지만 차분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주차한 자리예요. 다른 데 주차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영신은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어요. 아줌마가 차 주인이에요? 여기가 입구랑 제일 가까운 자리라고. 당장 차 빼요. 정임의 한복을 보며 비웃었죠. 그 한복은 뭐예요? 칠순잔치라도 온 거예요? 정임은 가슴이 서늘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어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영신은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죠. 그런 차나 굴리는 주제에 어디서 점잔을 빼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정임은 더 다투지 않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중요한 날 소란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마음을 다잡은 정임은 상견례 장소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죠. 채원과 예비 사위 태우 그리고 주차장에서 만난 영신이 앉아 있었어요. 채원이 해맑게 손을 흔들며 불렀죠. 엄마, 이쪽이에요. 정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신은 정임을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주차장에서 뵌 분 아니세요? 참 인상 깊으시네요. 정임은 분노를 꾹 누르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임입니다. 영신은 정임의 한복을 훑으며 비아냥거렸어요. 요즘 누가 한복을 입고 다녀요? 사극 드라마 같네요. 태우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영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복 장사나 하시면서 뭘 아는 척이에요. 정임은 차분히 대답했죠. 명품보다 깊은 게 우리 옷의 역사예요. 영신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남편 철진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늦어졌어요. 정태우 아버지 정철진입니다. 철진은 정임에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영신은 남편을 보며 비웃었어요. 여보, 이 사돈될 뿐 말 좀 들어보세요. 혼자 딸 키우며 한복이나 끼워서 세상 물정 모르시나 봐요. 정임은 차분히 말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건 재물이 아니라 품격이에요. 테이블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영신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어요. 돈 없이 품격이 있나요?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채원이 울먹이며 말렸지만 영신은 채원에게까지 화살을 돌렸어요. 뭘 잘못했나요? 현실을 보세요. 결국 정임은 더 참지 못하고 채원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저녁 한옥집 거실은 채원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채원은 엄마 품에 안겨 흐느꼈죠. 엄마, 태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엔 다정하고 착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니 결혼이 두려워요. 정임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안다. 그 청년 심성은 나쁘지 않아 보여. 하지만 채원아,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시간을 줄게. 채원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엄마한테 한 짓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정임은 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채원아, 엄마 믿고 따라와. 엄마가 다 해결할게.
대신 약속 하나 해줘.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묻지 말고 결과만 기다려. 채원은 한참 울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임은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정임은 옷장에서 귀한 황금색 비단을 꺼내 작업대 앞에 앉았어요. 밤이 깊도록 바늘과 실이 스치는 소리만 울렸어요. 다음 날 채원은 작업실에서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채원아, 어제 우리 엄마 때문에 놀랐지? 미안해. 채원은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억지로 밝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어머님 성격이 직설적이신 거지. 그런데 곧 영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채원 씨, 어제 그 꼴을 보고도 안녕하세요. 당신 엄마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 채원은 눈물을 흘리며 반박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영신은 계속 독설을 퍼부었죠. 당신들 같은 가난뱅이가 우리 집안을 넘봐?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여우한테 속은 거야. 채원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같은 시각 정임은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 준비됐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죠. 주차장 모욕과 상견례에서의 명예훼손이 적혀 있었어요. 정임은 차분히 말했어요. 바로 발송해 주세요. 변호사가 물었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처음엔 화낼 거예요. 다음엔 당황하고 마지막엔 두려워할 겁니다. 다음 날 내용 증명은 철진 집안의 폭탄처럼 떨어졌어요. 철진은 봉투를 들고 소리쳤어요. 여보, 이게 뭐야? 폭언, 명예훼손이라니. 영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그까짓 옷쟁이가 수작 부리는 거예요. 철진은 분노로 떨었어요. 지금 회사 이미지 망치면 끝장이야. 프레스티지 호텔 계약이 코앞인데. 영신은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론 여전히 얕잡아봤죠. 철진은 태우에게 채원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어요. 태우는 채원을 카페로 불러 어색하게 말했죠. 우리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채원은 단호히 물었어요. 태우 씨,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신 거예요. 태우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죠. 사랑만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때 정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우 씨 좀 바꿔줘. 태우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죠. 정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우 씨, 채원을 정말 아낀다면 어머니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죠. 태우는 우물쭈물했어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임은 단호히 말했죠. 채원 곁을 지킬지 어머니 품에 남을지 결정해요. 전화가 끊기자 태우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며칠 뒤 철진의 회사는 프레스티지 호텔 계약을 앞두고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영신은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태산그룹 회장님을 초대해 우리 집안의 품격을 보여줘야죠. 철진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채원 모녀도 초대하면 어떨까?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면 계약에 도움이 될 거야. 영신은 화를 냈지만 조건을 걸며 동의했어요. 파티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영신은 채원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전화했죠.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집 파티에 어머니와 함께 와주세요. 채원은 혼란스러웠지만 정임은 단호히 말했어요. 가야지.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거야. 정임은 며칠 밤낮을 세워 황금 매화수 한복을 완성하고 태산그룹 이영진 회장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파티 날 정임과 채원은 평창동 철진의 저택에 도착했어요. 정화는 샹들리에 불빛과 샴페인 잔으로 화려했죠. 영신은 교활한 미소로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함께 해야죠. 철진은 땀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내용 증명 잘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반성했어요. 그런데 영신은 정임에게 음료수를 가져오라며 부탁했어요. 직원들이 바빠서요. 가족끼리 돕는 거예요. 채원이 반발했지만 정임은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어요. 영신은 승리감에 미소 지었죠. 태산그룹 임원이 묻자 영신은 거짓말했어요. 저희 예비 장모님이세요? 워낙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정임은 음료수 쟁반을 들고 돌아왔고 영신은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나중에 또 부를게요. 채원은 울먹였지만 정임은 차갑게 말했죠. 괜찮아, 채원아. 파티가 한창일 때 검은 세단이 도착했어요. 이영진 회장이 황금 매화수 한복을 입고 나타났죠. 그는 정임을 보자 반갑게 물었어요. 박정임 선생, 여기 계신가요? 철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제 아들 예비 장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신이 큰 소리로 정임에게 빈 접시를 정리하라고 했어요. 이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정임이 접시를 쌓자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예비 사돈을 하인 취급하다니 이 회장이 벼락처럼 소리쳤어요. 박정임 선생. 그는 정임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한복 평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선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침선장이세요. 영신과 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회장은 분노로 외쳤죠. 이런 귀한 분께 접시 시중을 시키다니 이게 정철진 사장 집안의 품격입니까? 철진은 울다시피 사과했지만 이 회장은 단호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건 무능입니다. 신뢰 없는 파트너와는 일 못합니다. 그는 정임을 상석으로 안내하며 선언했어요. 파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임은 채원의 손을 잡고 당당히 나왔어요. 다음 날 이 회장은 태신건설의 과거를 조사해 계약을 취소했어요. 하청대금 미지급, 안전사고 은폐, 갑질 논란까지 드러났죠. 태신건설은 50억 위약금 청구에 무너졌어요. 영신은 여전히 남을 탓하며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했지만 철진은 절망 속에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태우는 채원과 만나 사과했지만 채원은 결혼을 정리했어요. 1년 뒤 프레스티지 호텔 개관식에서 정임은 이 회장의 초대를 받았어요. 채원은 태산그룹 기획실의 준혁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죠. 정임은 딸과 준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채원아, 이제 내가 결정할 때야. 채원은 준혁과 함께 밝은 미래를 다짐했어요. 테라스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정임은 말했죠.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야. 아, 여러분, 정임과 채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어질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잊지 마세요. 따뜻한 날들 되시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